안녕하십니까? 머나먼 타국에서 고국의 소식을 기다리시는, 그리고 언젠가 돌아갈 마음의 고향을 품고 사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고 잊고 있던 뿌리와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여정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열어줄 분들은 미국에서 이른 평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계신 김 선생님 부부입니다. 젊은 시절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넜던 그분들에게 한국은 언제나 아련한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해외 동포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2개의 여권, 2개의 시민권. 그것은 단순히 두 나라를 오가는 편리함을 넘어 젊은 날 떠나왔던 고국과 평생을 바쳐 일군 새로운 터전, 그 두 곳 모두에서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가슴 벅찬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 선생님 부부의 여정을 따라가며 복수 국적이라는 제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기쁨과 현실적인 책임은 무엇인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듯 차근차근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 2개의 고향, 그 문을 여는 열세 복수 국적이란 말 그대로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보유하며 양국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이중 국적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재해동포들의 공헌과 염원을 존중하여 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나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분들 중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김 선생님 부부처럼 70대 어르신들은 이 조건에 해당되기에 잃어버렸던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기존의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땅에서는 오롯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한국의 법을 따르며 외국인으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약속일 것입니다. 내 고향에 돌아와서는 온전한 이 땅의 아들딸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도 같으니까요. 만 65세 미만의 경우,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후천적으로 국적을 회복할 경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복수 국적 유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 고향으로의 귀환, 그 절차와 과정 자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김 선생님 부부는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절차를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신청과 최종 승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 다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여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국적 상실 신고입니다.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한국 국적은 법적으로 자동 상실되지만 이를 행정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국적 회복 절차의 첫 단추는 바로 이 국적 상실 신고를 먼저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신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재해동포 비자 취득 및 거소증 발급입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국적 회복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이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거주지를 정하고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거소증은 한국에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사실상의 중국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출입국 외국인청 방문 및 서류 제출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과 사본, 여권 등입니다. 특히 결혼 후 성이 바뀌었거나 한국 이름과 다른 영어 이름을 사용하시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수수료는 약 20만 원 정도로 큰 부담은 없는 수준입니다. 모든 서류가 접수되면 심사가 시작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약 7개월이 소요된다고 안내되지만 서류 보완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9개월에서 11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반드시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마친 뒤 미국에 잠시 다녀올 수는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등의 연락을 바로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한국에 머무르거나 연락이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국적 회복 허가 통지를 받으면 마지막 관문이 남습니다. 바로 국적 증서 수여식입니다. 예전처럼 서류만 툭 던져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는 다른 귀화자들과 함께 태극기 앞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선서를 하는 엄숙한 의식을 거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선서를 읊조리는 순간 많은 분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뭉클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수여식과 함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마치면 비로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김 선생님 부부는 가슴에 2개의 조국을 품은 자랑스러운 복수 국적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장, 동전의 양면, 빛나는 혜택과 무거운 책임 복수 국적은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나는 권리 이면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현실적인 고려사항들이 따릅니다. 먼저 그 빛나는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자유로운 왕래와 거주입니다. 더 이상 비자 걱정 없이 1년이든 10년이든 원하는 만큼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곳 모두가 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양국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어르신들이 누리는 다양한 복지 혜택, 예를 들어 지하철 무료 이용, KTX 요금 할인, 고국 및 박물관 무료 입장 등은 물론 미국의 시니어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보험 혜택입니다. 복수 국적자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임플란트 비용의 70%를 지원해주는 등 치과 치료 혜택이 매우 큽니다. 동시에 미국의 메디케어도 유지할 수 있어 위급하거나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양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고민이 따릅니다. 첫째, 세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자국 시민권자가 전 세계 어디에서 소득을 벌든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 역시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면 한국의 거주자로 보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물론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지만 양국 모두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를 통해 처리하는 비용과 행정적 복잡함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은행 계좌에 $10,00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 재무부에 해외 금융 계좌 신고도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만약 자녀가 미국의 국방 관련 산업체나 연방 공무원 등 보안이 중요한 직책에서 일하고 있다면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자녀의 승진이나 경력에 미묘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자녀와 충분히 상의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잡한 상속 문제입니다. 재산을 한국과 미국 양쪽에 보유하게 될 경우 사망 시 적용되는 상속법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한국의 재산은 한국의 유언장 공증 방식으로, 미국의 재산은 리빙 트러스트 방식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양국의 상속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일군 자산이 세금으로 상당 부분 사라지거나 자녀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사 조력의 한계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보호를, 미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결론. 인생 2막, 새로운 고향을 설계하다. 김 선생님 부부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복수 국적 취득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남은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두 개의 여권을 손에 쥔다는 것은 한국의 따뜻한 정문화와 편리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미국의 익숙한 삶의 방식과 자녀들과의 유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과 삶의 터전이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금, 상속, 자녀 문제 등 현실적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황, 건강 상태, 자녀의 직업,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재해동포를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려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많은 동포분들이 두 개의 고향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인생의 2막을 고민하며 고국을 그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정보 탐색과 깊은 고민을 통해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